연골이 문제라 그래서 병원 가서 MRI까지 찍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통증 때문에 러닝을 쉰 지가 4개월이나 지났는데 통증은 전혀 줄어들지를 않고요. 연골이 연화되었다고 그냥 쉬라고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얼마 전 연골 연화증 때문에 오셨던 환자분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연골 연화증은 무릎 뚜껑뼈 안쪽의 연골이 물러지는 병인데요. 병의 중기까지는 MRI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통증은 줄어들지 않고 지속됩니다. 오늘은 러너들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연골 연화증이 왜 생기는지, 아무리 쉬어도 통증은 왜 사라지지 않는지, 또 어떻게 치료하면 다시 뛸 수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치료의 마지막 선택 권한현 권기중 원장입니다. 연골 연화증은 슬개골, 즉 무릎 앞쪽 뚜껑뼈 뒷면에 있는 연골이 물러지는 병증입니다. 이 연골은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마다 허벅지 뼈 위를 매끄럽게 미끄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건강한 연골은 단단하면서도 탄성이 있는 고무와 같은데요. 연골 연화증은 이 고무가 오래된 지우개처럼 흐물흐물하게 물러지면서 표면이 거칠어지고 탄성을 잃는 병입니다. 한번 물러진 연골은 달릴 때마다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 압력이 고스란히 뼈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아픈 거죠. 그럼 이 증상은 왜 MRI를 찍어도 안 나올까요? 사실 연골이 완전히 파열되거나 뼈까지 손상된 3, 4단계에서는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연골 연화증 1, 2단계, 즉 연골 표면이 거칠어지고 부드러움이 사라지는 초기 단계에는 MRI로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의사가 MRI는 정상이라고 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미 연골의 성질이 달라지고 있는데 영상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연골 연화증은 영상이 아니라 증상과 촉진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이 연골 연화증은 특히 러너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달리기는 한 발이 지면에 닿을 때마다 체중의 2~3배의 하중이 무릎에 집중됩니다. 10km를 달리면 무릎이 약 8,000에서 10,000번의 충격을 받는 거죠. 특히 착지하는 순간 무릎이 30에서 45도 구부러질 때 슬개골 뒷면 연골이 허벅지 뼈와 가장 강하게 맞닿습니다. 이 압박이 수만 번 반복되면서 연골이 조금씩 변성되는 거죠.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생기긴 하지만 달리기는 반복 횟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러너들이 특히 이 병에 취약합니다. 거기에 잘못된 착지 자세나 근육 불균형이 더해지면 슬개골이 제 궤도를 이탈해서 연골을 비균일하게 갈아대기 시작합니다. 기차가 레일을 이탈하면 바퀴가 훨씬 빨리 닳아버리는 것처럼요. 안 아플 수가 없겠죠. 그럼 무작정 쉰다고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골 연화증은 젊으니까 곧 낫겠지 라고 방치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몸의 대부분 조직은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손상이 일어나면 혈액이 돌아서 스스로 회복합니다. 뼈에 금이 가도 석고붕대를 하면 붓는 이유가 바로 이 혈관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골이나 인대 같은 하얀 조직에는 혈관이 매우 적습니다. 혈관이 적은 하얀 조직들은 관절 속의 윤활렉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한번 망가진 연골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는 건강한 상태에서도 몇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염증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성화된 상태라면 회복은 멈추고 손상만 연이어 진행되는 겁니다. 연골 연화증은 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누는데요. 1, 2단계는 연골이 부드럽게 물러지거나 표면이 거칠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치료하면 연골이 잘 회복되죠. 그런데 3, 4단계까지 진행되면 연골이 뼈까지 파여서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연골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러서 심지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 연화증 환자들에게 쉬어야 낫는다, 무조건 운동하지 말고 쉬어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말은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멈추면 급성 통증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연골이 손상된 원인인 근육의 불균형, 슬개골의 이탈, 관절 내 염증 환경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 환자분처럼 4개월을 쉬어도 달리기를 끊어도 통증이 계속 되는 겁니다.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더 심각한 것은 달리기를 끊으면 허벅지 근육이 빠르게 약해진다는 겁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은 슬개골을 제자리에서 잡아주는 핵심 근육입니다. 러너들은 이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연골이 보호를 받죠. 그런데 달리기를 멈추면 이 근육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슬개골이 더 불안정해지고 연골 손상은 오히려 가속화됩니다. 쉰다고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연골연화증 같이 치료가 까다로운 통증에는 약침재생 치료가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환자분 치료의 첫 번째 과제는 무릎 안의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골이 닳으면 그 부스러기가 관절내 속으로 떠다니면서 관절을 감싸는 막인 활막을 자극합니다. 이 활막이 자극받으면 염증 물질을 쏟아내고 그 염증 물질이 다시 연골을 녹이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이 염증 발생 사이클을 끊지 않으면 연골 재생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불이 타는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저는 먼저 슬개골 주변 경혈과 무릎 관절 주변에 봉약침을 주입했습니다. 봉독의 주성분인 멜리틴은 우리 몸이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면역세포들을 집중적으로 동원하게 만듭니다. 관절 안에 떠다니던 염증 찌꺼기들을 면역세포들이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3회 치료 후에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그 욱신거림이 확실히 줄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훨씬 덜 아파요. 이 말은 봉약침이 환자분의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관절 안의 불이 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염증 환경이 정리되었다면 이제 진짜 치료가 시작됩니다. 손상된 연골 조직 자체를 재생시키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이 환자 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연골 재생의 핵심은 우리 몸속에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연골의 주성분이 콜라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환자분은 26세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충격과 만성염증으로 연골 재생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악어 약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자악어, 즉 태반 추출 약침에는 간세포 증식인자, 상피세포 증식인자 등 다양한 성장인자가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을 슬개골 주변 조직과 관절 주변에 직접 주입하면 세포들이 다시 분열하고 재생하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2013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자악어 추출물 투여 시 해당 부위의 콜라겐 합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혈관이 빠르게 생성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혈관이 없던 연골 주변으로 혈류가 생기면서 자생력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연골연화증 치료에서 자악어 약침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약침으로 염증의 불을 끄고 나면 자악어 약침의 도움을 받아 연골이라는 조직 자체를 살리는 치료를 이어가야 합니다. 특히 연골연화증이 3, 4단계로 넘어가기 전 1, 2단계일 때 자악어 약침으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자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연골이 손상된 원인이 바로 슬개골이 제 궤도를 이탈해서 연골을 비정상적으로 갈아댔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너들의 슬개골 이탈은 주로 두 가지에서 옵니다. 첫째, 달릴 때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니인, 착지 패턴. 둘째, 장거리 훈련으로 허벅지 안쪽 근육과 장경인대가 과도하게 긴장되어서 슬개골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는 것.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슬개골이 매 착지마다 비틀리면서 연골을 긁어댑니다. 저는 허벅지 바깥쪽 근육과 장경인대 라인을 따라서 호두 약침을 주입했습니다.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 성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근육 섬유 사이사이에 침투하면서 슬개골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던 긴장이 완화되었습니다. 슬개골이 서서히 죄 궤도를 되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녹슨 레일에 윤활유를 뿌리면 기차가 궤도를 따라서 달리기 시작하듯이 호두 약침을 주입하고 나니 환자분의 슬개골의 움직임이 정상화되면서 연골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마찰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회 치료 후에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제 처음으로 아주 천천히 2km만 달려봤는데요. 예전엔 1km만 넘어도 무릎 앞이 타들어갔는데 오늘은 그 느낌이 없었어요. 이때 저는 약침 재생 치료가 제대로 연골 연화증을 해결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총 10회, 약 5주간의 치료 후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한강 나와서 5km 달렸는데요. 끝까지 무릎 안 아팠어요. 솔직히 처음엔 정말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다시 뛸 수 있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환자분께 당장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근육 강화 훈련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이 환자분은 연골연화증이 1, 2단계였을 때 찾아오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방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환자분의 연골을 되살린 것은 외부에서 넣어준 약물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동약침으로 염증 환경을 정리하고 자악약침으로 연골 재생 재료를 넣어주고 호두약침으로 슬개골의 궤도를 바로 잡아주자 환자분의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생력이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연골에는 혈관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하게 망가지면 되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젊다고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쉰다고 낫는다는 것은 절반만 맞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슬개골이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기 전에 원인을 찾아서 약침 재생 치료를 해야 합니다. 셋째, 연골연화증이 1, 2단계일 때 빨리 치료를 시작해서 봉약침, 자악약침, 호두약침으로 치료하면 연골은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달리기를 사랑하는 러너 여러분, 연골연화증은 비록 치료가 어렵긴 하지만 방치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가장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치료의 마지막 선택 고난이원 원장 권기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